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월 들어서만 경북과 경기, 강원 등지에서 3차례나 우박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1,300헥타르가 넘습니다. 네, 이런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농민들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박 피해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성군 현서면 일대 사과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달 중순 강한 소나기와 함께 최대 2cm 지름의 우박이 30분 정도 2차례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과밭은 우박 피해가 심해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열매 곳곳이 움푹 패거나 멍투성이가 됐고 나뭇잎은 구멍이 나고 찢겼습니다. 있는 거를 보니 최고 많이 맞았다. 내 평생에. 평생 농사 짓는데 전에는 와도 그래서 속에 선 거 좀 팔아먹고 위에 거 따내보고 했는데 올해는 따내면 다 따내야 될 사정이고. 이번 우박은 좋은 사과를 고르고 또 고른 2차 적과까지 마친 상태에서 내렸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량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또 열매뿐 아니라 나무에도 큰 피해를 입어 내년 농사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100% 더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무가 이만큼 이래 맞았으니까 내년 꽃눈에도 내년 농사에도 영향이 갑니다. 경북도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를 6개 시군 1283헥타르로 집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경북 청성군이 864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안동 220헥타르, 영주 105헥타르, 의성 89헥타르 순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 이외에도 고추, 자두, 복숭아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박은 경북 지역에만 내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일 경기 이천에도 우박이 내려 농경지 27헥타르 규모가 피해를 입었고 9일 강원 원주, 횡성도 30헥타르의 피해를 봤습니다. 우박은 특별한 예방 대책이 없어 발생 후 관리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과수농가와 다수의 밭작물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 부담액이 금액이 좀 크니까 농장이 크다 보니까 크니까 안 넣는 농가가 많겠죠. 그냥 하나의 위로금 쪽으로 보는 거지 그 농가의 보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농민들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결정하는 등 남북 농업 협력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축산 분야의 협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축산업 현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농업과 산림업처럼 남북한 기술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축산업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남북한 축산정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농협미래경영연구소와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가 주최한 축산 분야 남북한 협업 구축을 통한 한반도 발전 전략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축산업 현황을 알아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축산업 현황을 우리 정부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북한 전역에 퍼진 것으로 짐작이 돼도 아직까지 야생 멧돼지에 대한 공동 방역이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남북한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축산 관계자들은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찾아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학계에서도 남북한 축산기술 교류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농업, 산림업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기술 교류가 이어지고 있지만 축산업은 관련 기술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 축산 과학 기술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북한 축산 발전 전략을 지역별 축종별로 나눠 수립하기 위해선 남북한 축산 교육기관끼리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축산 관련 교육기관 간의 교류가 좀 활발해졌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산 기술의 교류가 축산 대학 관련된 교류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교류 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는 접경지 교역 자유지대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 발표에서 농협미래경영연구소의 김성남 부연구위원은 이렇게 만든 교역 자유지대에서 초기에는 인근 지역 생산 농수산물을 거래하다 추후 검역기구가 완비되면 축산물 거래도 일부 허용하는 식으로 물자를 교역할 만하다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 남북 접경지대 이런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해서 이 자유무역지대 안에서는 자유롭게 출입해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워크숍에 앞서 농협미래경영연구소와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는 농업인 소득 증가와 한반도 축산업 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김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김치 소비 문화 변화에 맞는 제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내 김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포장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의 비중이 연평균 10% 이상씩 늘고 있는 등 김치 소비 변화의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국산 김치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황교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다양한 또 프리미엄급 고급의 김치, 기존 원료에 보다 더 고퀄리티의 뭔가가 첨가됨으로써 기능성도 높이고 단가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지.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김치 내수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에 공감했습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에서 사 먹는 김치로 김치 소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재호 세계김치연구소 소장은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가 2016년 이후 연평균 10% 넘게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김치 소비가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난 성장세라 더욱 눈길을 끕니다. 특히 앞으로 직접 잘라 먹어야 하는 포기김치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막김치가 더 인기를 끌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김치 발효 조절 기술과 종균의 확산, 김치용 젓갈 품질 개선, 그리고 김치의 짠맛과 매운맛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습니다.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김치 수출 시 국가별 수출 여건이 다른 만큼 각기 다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성 상품을, 미국엔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한류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식자재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 김치 어떤 표준 기준에 합당하면은 프레 김치라는 명칭을 나눠서 한국 김치가 세계 김치, 스위트한 김치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국산 김치의 소비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농약 판매 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 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가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의 농약에 대해서만 판매 기록을 남겨왔는데요.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농약의 판매 정보 기록과 보존이 의무화된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약안전관리 판매 기록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농약 판매 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 정보를 기록하도록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구매자 정보와 판매 수량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업 현장에서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하거나 판매하는 등 농약을 안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에 맞지 않는 농약을 사용하거나 적정 기준에 맞지 않는 양을 투여하는 경우가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50ml 이하 소포장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 기록제를 도입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농약의 상표명, 포장 단위, 판매 일자와 판매량, 그리고 사용 대상 농작물 명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 판매 업체들은 내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농약 판매 기록을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19년도 PS 전면 시행에 따라서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판매 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어떤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고 사용하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어떻게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농가들은 PLS 제도의 시행으로 농약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의 시행이 농약의 오남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산 연근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도전하는 한 농민이 있습니다. 특별한 연근 가공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성공한 김종수 대표인데요. 이현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근 생산지인 경남 밀양. 이곳에서 직접 연근 농사를 지으며 연근 가공 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수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농산물 유통에 종사하다가 고향 밀양의 고품질 연근에서 미래를 보고 2014년 연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변 농가와 힘을 합쳐 연근 장목반을 만들고 연근 가공식품 개발에 도전했는데요. 앞으로 농산물 소포장 쪽보다는 가공이 더 미래가 밝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연근 생산량 증가와 중국산 저가 연근의 공세로 시장 가격이 폭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여긴 김종수 대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공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연근 가공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연근 분말부터 연근차, 연잎차, 부광용 건조 연근, 냉동 자숙 연근까지 다양한 연근 가공 식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 중 김 대표가 공들여 개발한 냉동 자숙 연근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삭한 식감을 살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산 염장 연근의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비해
냉동자숙 연근은 1, 2년이나 돼 유통망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연근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길어야 10일에서 15일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산지에서 외국까지 가는데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연근을 살짝 데치게 되면 무신이라는 성분이 비어 나오는데 그 자체를 급냉을 하게 되면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코팅을 하게 되면 연근 안에 있는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 식감, 영양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연근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 연근 농가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한 김 대표. 연꽃길 따라 이심리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연꽃단지가 외부에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외부로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 사비를 들여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9월에 일본 쪽으로 연근을 수출할 계획이고 냉동자숙 연근 같은 경우는 캐나다 쪽 바이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수 대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질 좋은 연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근 가공 물량을 늘리고 상품 구성도 더 다양화할 포부를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12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축산재해 발생에 대비해 사전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사 지붕과 벽 등의 시설물, 축사 주변 배수로와 축사 주변 산사태 위험 여부 등입니다. 또한 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에 대비한 차광막 설치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설치 등 재해별 세부 재해 예방 요령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춘천시 신동면 일원에서 멸강나방 유충이 발생함에 따라 각 농가들에게 예찰 강화와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멸강나방은 중국에서 날아와 주로 옥수수와 벼 등 화분과 식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특히 식욕이 워낙 왕성해 발생 후 2, 3일이 경과하면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는 현재 춘천시 일대 피해 지역 방제를 마친 상태지만 멸강나방 유충의 특성상 이동성이 강하고 방제 시기를 놓치면 약재 살포에도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초기 방제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도내 9개 시군에서 2019 농식품 가공 창업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컨설팅은 농식품 가공 창업 경영체 등 33개 업체와 1대1로 개별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주로 제품 생산과 포장 과정에서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 창업과 매출 관리에 필요한 세무법률, 가공상품 판매 및 거래처 확대를 위한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도는 이번 컨설팅이 도내 농식품 가공 농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수출화훼 산학연 협력단은 최근 선인장과 다육식물 재배 농가의 수출 확대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선인장 또는 다육식물 생산 농가와 협력단 기술전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가 함께 주요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방제하는 등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해외 수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노하우를 알아보는 등 국내외 시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